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화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죠.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,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자주 생각해요.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이제 시도해 보는 거죠. 그런 시도가 불편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계속 불편하게 뭔가를 시도하고 있으면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제 성장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면 어디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? 아마 이제 신뢰도일 거예요. 저 친구는 참 믿을만해.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얘기죠. 그게 바로 성장의 바로미터입니다. 왜냐하면요, 사회생활은 신뢰가 90%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.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내가 이제 일을 할 때 실적도 나고 관계도 좋아지고 다 수월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잘 되기 위한 비결,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생활에서는 전부 신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그 신뢰도를 우리가 이제 한층 더 점프시킬 수 있는 화법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신뢰받는 사회인은 첫 번째, 정확한 말을 구사합니다.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이제 저 사람이, 나랑 얘기하는 사람이 오해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? 내 말에?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말끝을 흐린다거나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거래처랑 이제 납품가 때문에 계속 이제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. 막 서로 양보 안 하고 팽팽한 접점을 보이는 거죠. 김 과장이 담당이에요. 근데 이제 책임자인 김 부장이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. 어디까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어디까지 그 양보할 수 있는 선인지, 그것도 안 되면 그 이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안 되면 뭐 다른 옵션은 있는 건지, 아니면 다른 어디까지 이하로 협상이 잘 안 되게 되면 다른 업체를 찾아야 되는 건지, 이제 이런 지침을 줘야 되는데, 보통 회사에서는 자기가 책임자이면서도 애매하게 말하는 직장 상사들이 있어요. 나중에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딱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. 그게 나쁜 일이긴 하지만,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그러면 해야 될까요? 저희가 이렇게 김 과장이 물었더니 김 부장이 그 상황을 봐가면서 김 과장이 담당자니까 알아서 판단해야지, 소신껏 판단해야지,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, 김 부장이. 그랬는데 정작 납품가를 확정해 왔더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사한테 들어가서 김 과장 탓을 막 하는 거예요. 진짜 정말, 김 과장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납품가 협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. 진짜 속상해서요, 막 이래 가면서. 그러면 그런 리더한테 어떨까요? 김 과장은 절대로 신뢰를 느끼지 않습니다. 김 부장이 애매하게 얘기했잖아요. 또 다른 예. 오늘 저녁에 이제 회식이 있어요. 김 부장한테 회식 어디로 할까요? 김 과장이 또 물었어요. 장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거예요. 근데 김 과장, 날씨도 이렇게 꾸물꾸물한데 말이야. 딱 생각나는 거 없어? 뭘 물어?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. 이러고 휙 가버린 거예요. 그러면 김 과장 고민하는 거죠.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뭘 먹어야지 좋아할까? 막 고민하다가 차돌박이집으로 정했더니 해물탕집으로 안 했다고 나중에 와서 투덜거리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떨까요? 또 김 부장은 김 과장한테 아예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. 정확하게 말을 하든가. 이런 습관들이 다 자신의 그 신뢰감을 이렇게 추락시키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요, 직선적인 말, 담백한 말이 굉장히 신뢰감이 있죠. 곤란한 상황을 얘기할 때 말 빙빙 돌리는 경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, 이제 이번에 진급이 누락됐어요. 김대리가. 근데 이제 과장 승진을 이제 못하는 거죠. 과장 승진 해야 되는 누락된 거예요. 근데 그 회사의 매뉴얼은, 이제 승진자 발표 나기 전에 누락자들을 미리 이제 그 상급자들이 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팀장이 김대리 얘기 좀 할까? 이렇게 불렀어요. 근데 때가 때이니만큼 이렇게 부르면 이미 긴장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.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불안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팀장이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나쁜 뉴스를 전하기가 참 입이 안 떨어지니까 뭐 그냥 쓸데없이 빙빙 돌리는 거예요. 요즘 어때? 가족들은 다 건강하고 어디 산다고 그랬지? 이래 가면서 쓸데없이 묻는 거예요. 여러 가지로 진짜 힘든 부분이 많지. 나랑 같이 의논할 건 의논하고 뭐가 제일 힘들어? 이래 가면서.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미 김 대리는 팀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.
계속 빙빙 돌리니까요. 부정적인 뉴스일수록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담백하게 스트레이트로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짧게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부하직원한테 배려해 주는 거죠. 당신 이번에 이런 이유 때문에 누락됐다. 다음번에 실적을 이렇게 쌓고 여기까지 목표를 달성해서 다시 능력을 검증받아라. 이게 핵심이잖아요. 그죠? 근데 나중에 마음을 추스리면 그때 가서 뭐 위로를 해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는 핵심만 간단하기를 항상 원칙으로 가져가는 습관, 신뢰도에 어떤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약점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. 신뢰의 말을 찾아서 새롭게 내가 어떤 그 화법을 연습하기보다는 원래 하는 말 중에 내 약점이 될 만한 말 습관을 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. 굳이 성실하게 약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약점을 만드는 말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? 첫 번째로는 생각 없이 동의하는 거예요. 딴 사람 얘기. 누군가 이제 김 팀장 왜 저래? 거래처랑 무슨 문제가 있다고 완전 소문이 파다하네?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. 동료가.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뭐 원래 그렇잖아.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생각 없이 동의를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 어떻게 돼요? 같이 내가 루머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또 어떤 거 있을까요? 약점 되는 거. 생각 없이 즉답하는 거예요. 직장 상사가 회의 시간에 작년에 그 A 거래처랑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됐지? 라고 물어봤어요. 근데 딱 생각해보기에 30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. 이게 맞는 거죠. 근데 거기다 대고 30억입니다.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. 그렇게 빨리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, 아주 당당하게. 그러니까 직장상사가 그래? 그런 줄 알고 회의가 끝났어요. 직장상사가 그 매출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. 라고 했는데, 직접 찾아갖고 들이대니까 웬걸 10억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괜히 즉답을 해서 문제가 된 거죠.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죠.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내가 재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그 자리에서 아무리 직장 상사가 묻는다고 즉답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늘 그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자,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자기 실수 안 하는 거죠. 누군가 부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옆팀 김 과장이 오늘까지 그 자료 좀 챙겨줘? 라고 이제 그 거래처 외근 나갔다가 이제 들어가는 길에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. 나한테 부탁한 거예요. 그러면 알았어. 사무실에 들어가서 줄게 라고 대답해 줬어요. 즉답을 한 거죠. 근데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내 직장 상사가 지금 빨리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자, 거래처를 같이 나가자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토스해줄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또 동료는 막 전화해서 그거 준다더니 왜 안 줘?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나왔네?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 짜증나는 거예요. 오자마자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랑 한 약속이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얘기해 줄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내용이었거든요. 즉답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 손해보기 쉬운 그런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자, 약점 만드는 거 세 번째, 자기 자랑하고 남 비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원칙이 제일 중요하죠. 일단 정해두는 거예요. 나는 내 자랑은 안 한다. 원칙 세워놓는 거예요.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는다. 원칙 세워두는 거예요. 이게 대단히 심플한 원칙인데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. 누구를 판단해서 이제 비난하지 않으려면요, 이 원칙 시시때때로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.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우린 이미 판단을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내가 또 시작이다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. 그래, 나랑 다른 생각인 거지 다른 유형이야 저 사람은. 뭐 나쁘게 얘기할 건 아니야. 그냥 다를 뿐이야. 왜?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면 결국 내 손아니까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한 가지 더 볼게요. 우리가 이제 나의 신뢰도를 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,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. 매너를 지키면 신뢰도는 따라서 세트로 올라가는 거고, 자, 말하면서 매너를 지키는 방법 몇 가지, 쉬운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화가 났을 땐 얘기하지 않습니다. 화가 났을 땐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후회할 말, 매너 없는 말을 내가 내 입 바깥으로 내놓을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. 두 번째, 그 사람이 만약에 김철수라면 김철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으면 못할 얘기는
이 사람 없을 때 안 하는 거죠. 이걸 원칙으로 세우시는 거예요. 또 세 번째 매너 지키는 거 뭐 있어요? 많이 말하지 않는 게 바로 매너 지키기 굉장히 좋은 원칙이에요. 상대랑 이제 둘이 앉았을 때 자, 많이 말하지 않는다.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9, 내가 1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저 사람이 6, 나는 4.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.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하지는 않는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. 저는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라고 얘기하는 사람, 매너를 정말 제대로 지키는데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. 자, 또 매너. 100마디 칭찬보다 한마디 부정적인 말에 조심하시면 돼요. 이게 바로 매너예요. 늘 사람을 보면 막 칭찬하고 잘한다, 훌륭하다, 멋지다, 파이팅 이런 얘기하는 선배가 있어요. 근데 그 선배가 어느 날 후배들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잘못한 건 지적해야지. 후배들한테 인기 얻는 게 최고야?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 이중인격자라는 말에 이 실수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선배가. 그 말에 굉장히 후배는 상처가 된 거예요. 그러면 100번을 그 사람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파이팅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뭐 소용 없어지는 거고 무슨 이중인격자야? 라고 얘기한 그 말 한마디만 살아있는 거예요. 후배한테는. 그래서 100마디 칭찬보다 한마디 부정적인 말 대단히 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인격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건요.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예요. 좋은 거 100번 해도 부정적인 말 한 번 하면 다 날아갑니다. 그건 이제 우리가 하시자고요. 매너를 지킨다는 건 비언어적인 요소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좋은 말을 뭐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하는 거, 막 산만한테도 막 문자 하면서 막 딴 데 쳐다보면서 하는 거, 이런 거, 이 매너라고 할 수 있나요? 그 말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건 이제 비매너인 거죠. 나는 비언어적인 소통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, 스스로. 점검해 보는 것 자체가 이제 거울 보는 것처럼 나를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거든요. 자, 신뢰 말하기가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. 관심이 중요한 거죠. 오늘 한마디 신뢰의 화법, 오늘 말씀드린 거 3가지 중에 신뢰의 화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용기를 내서 좀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요, 여러분들의 어떤 신뢰도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유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